3년 만에 정리하고 지금 홀로 서기 시작한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신이 도왔는지 다행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네요. 그래서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깽판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3년 참 짧죠. 남들이 들으면 그까짓 거 살라고 주변에 알려가며 결혼한 거냐 욕할까 두렵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말이죠. 제가 결혼 생활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우선 남편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 섞인 말을 내뱉으면 이 말을 하면서 제 입을 닫게 만들었었습니다. 아, 장모님 안 모실 거야? 내가 남자로서 그 약속 안 지킬 것 같아?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래도 내가 버티는 이유는 얼른 장모님 모셔와야 하니까 당신과 약속한 바도 있고 장모님도 나를 철석까지 믿고 있을 테니까 괴로워도 몸이 아파도 부서져라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런데 당신 이렇게 힘들다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손 놓기를 바라는 거야? 좀만, 진짜 좀만 참아달라 했잖아. 당분간만 참으면 끝까지 장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당신 지금의 괴로움 못 참겠어? 관두고 싶어? 장모님 모셔오지 말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남편은 결혼을 하면서 저희 친정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 약속을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었죠. 넉넉하지 못한 자신의 집 형평 때문에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도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집을 해간다 하니 그거 꼭 갚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딱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자신도 시댁에서는 자식이고 나름 할 도리는 해야 하니 딱 1년 할 도리하고 난 뒤 우리는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친정엄마 모시면서 알콩달콩 살아보자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을 때도 저는 제 친정엄마를 모시지 못했었습니다. 어린 시누이가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저희 집에 머물게 되었었거든요.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삽니다. 시누이가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으로 대학을 오게 된 거였어요. 기숙사는 불편하다 하고 자취는 어린 시누이에게 위험하다 판단하여 저희 집에서 머물게 된 거였는데 시누이가 간 대학은 4년제가 아니라 3년제였기 때문에 한 학기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끔 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내보내자고 하길래 그렇게 했죠. 처음 오는 지방이라 무섭다고 하더군요. 그런가요? 지방도 한국 사람 사는 곳이고 말도 다 통하고 하는데 아니랍니다. 애가 어리고 숫기가 없어서 혼자 두면 큰일 나니 몇 달만이라도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으셨었답니다. 막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던 저는 받아들였고 그리고 반년이니까 그 후엔 내보내고 우리 엄마 모셔오면 되는 거니까 남자인 시동생이 아닌 게 다행이다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 줬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 당황스럽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겁니다. 물가에 내놓은 당신의 딸 걱정이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4~5시간 걸리는 곳도 아니고 KTX 타면 1시간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번 내려오면 올라갈 생각을 안 했죠. 일주일 있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이 남자와 이혼하기 전까지 가장 최장 시간으로 저희 집에 머물렀던 건 2달 정도였었답니다. 오면 조용히 계시겠어요? 그냥 집에 계시지 않겠죠? 신우이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자주 오던 곳이었는데 올 때마다 새롭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말엔 꼭 자신을 데리고 어디 근교라도 나가서 바람을 쐬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안 갈 것 같은 마음은 계속 들고 저러다가 신우이 졸업할 때까지 눌러 사는 거 아닌가 싶어 전전긍긍대며 남편에게 말을 하면 저런 말이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가장 많이 했었던 말은 또 무엇이냐? 시누이 서운하게 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용돈을 줘도 시누이가 생각하는 2배를 줘야 하고 시누이가 집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생활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아마 대학을 안 나와서 모를 거다. 요즘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고등학교 때보다 더 힘든 법이야. 시누이가 아니라 우리 딸을 너의 딸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아깝다, 귀찮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법이다. 그리고 어린 시누이지만, 알지? 시누이는 시누이인 거? 앞에서 항상 조신하게 행동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할 것이야. 너 그런 실수는 안 하지? 우리 딸 앞에서 어리다고 이름 부르는 실수? 어리든 나이가 많든 시누이란 존재는 참 어렵긴 한 것 같더군요. 그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적으로 시어머니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친해져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사는 동안엔 낯가림 없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시누이가 아니라 어른 한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야 했거든요. 시누이가 잠이 참 많은 편이더라고요. 아침에 수업이 있어서 깨우려고 하면 진짜 진을 뺍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잠결에 그리했겠죠. A씨는 기본이었고 나중에 심한 말까지 하더군요. 전날 술 마셔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지랄을 떤다고요.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꺼지라고 그리 말을 하는데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투는 아무리 시누이여도 제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일찍 들어왔길래 앉혀놓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가 당신의 보호자나 다름없는 사람이다. 당신과 나의 사이를 제쳐두더라도 당신은 지금 내 집에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도움을 받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감정 정도는 조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 말을 했더니 막 우는 겁니다. 말릴 새도 없이 막 울면서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말입니다. 지금 세연이란 사람이 나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싸가지 없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거실에 붙잡아 놓고 벌 세우고 있다고. 나 이곳에서 나가고 싶다고. 그러길래 내가 처음부터 자취하겠다 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이곳에 넣어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 돌봐준 가스는 없더라고요. 그 난리가 난 이후 시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하나 제 행동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죠. 이게 다 시누이 들어오고 반년 만에 일어난 것이었고 분명 다음 학기엔 자취나 기숙사를 이용하게끔 하겠다 약속을 했었던 남편도 결국엔 반년만 더 있게끔 하자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분명 자신의 동생에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것을 남편도 인지를 했지만 또 그 이야기였죠. 조금만 버티면 친정엄마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 조금만 시어머니 기분 가라앉으면 그때 말씀을 드려서 내보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했던 거였죠. 저는 그걸 바보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반년만 또 반년만 시간 보내다가 결국 시누이는 저희 집에 살면서 졸업을 맞이했고 이후 본가인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젠 드디어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오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결혼하면 제 생각엔 며느리들은 시댁의 종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게 희망찬 말을 해주던 남편은 언젠가부터 장모님 모시고 살 거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했고 빨리 모시지 못해 내가 죄인이다. 약속 못 지키는 내 심정은 헤아리지도 못하고 너의 조급한 마음만 내 비춘다고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사이에 금이 조금씩 갔고 저는 별거를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시누이 학비를 대주고 있었더라고요. 시댁 행사가 있어서 올라갔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 정도도 했는데 좀만 더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면서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수입을 서로에게 공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긴 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처음엔 당황을 하긴 했는데 어차피 그래도 남편 돈 아니겠습니까? 서로 생활비 반반 되고 있고 사는 동안 제게 돈을 빌려가면 다시 갚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시누이를 위하고 있었구나. 솔직히 뭐 자기 돈 자기가 쓴다는데 내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겠구나 싶었는데 막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냐? 니들 서로 통장을 합치지 않았다고? 남편이 마누라한테 돈을 꾼 다음에 갚는다고? 어머나,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 너 혹시 네 집 아니라고 네 마누라 눈치 보면서 사는 거냐? 왜 네가 마누라한테 돈을 꿔? 부부면 네 돈이 마누라 돈이고 마누라 돈이 네 돈인데? 지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며느라, 너 좀 일로 들어와 봐라. 하면서 왜 서로 돈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며 그 기본에는 우리 아들이 집을 해오지 않아서 지금 집 명의가 너여서 눈치 보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따지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회가 왔다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집을 마련했을 때 이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엄마를 생각하고 있었다. 서로의 수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우리 부부의 일이고 이 사람이 한 약속을 지키고 나면 그때 우리는 완벽한 부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 우리 집에 내려오고 거의 어머니 우리 집에서 사시지 않았느냐. 눈치를 준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적당히 거리를 둔 것이다. 하니 펄쩍 뛰면서 나가랍니다. 저보고 당장 꺼지라대요. 어디 감히 며느리가 친정 엄마를 생각하고 있냐고. 아들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을 철석같이 믿은 네가 멍청한 년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할 거면 지금 밖에 비 오니까 비 흠뻑 맞고 정신이나 차리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은 점점 더 격해졌고 나중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하는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집에서 편하게 놀고 계시는 양반을 뭐 하려고 모신다는 말을 하니? 며느리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너네 집을 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나 그거 한번 간보려고 갔었던 거야. 너 보니까 잘하더라. 나 니들이랑 살 거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내가 여기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린 돈들이 있는데 그거 싹 다 정리하려고 하는 거야. 나 니들이랑 살 거야. 우리 딸 니들 사는 곳에 이력서 넣는 거 몰랐나 보지? 친정엄마를 데리고 산다고? 세상이 웃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옳지? 친정엄마를 모시는 게 옳리? 저는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똥마려운 표정이더라고요. 저 말은 실수임에 분명했어요. 절대로 제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었던 말인 것 같았습니다. 똥마려운 개마냥 엄마만 부르는데 참 사람이 교양 있게 살기 힘드네요. 교양 없는 사람들하고 살려고 하니 참 힘들어요. 별거가 아닌 헤어짐을 확신하는 순간이었고 저 사람을 내보내고 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가려고 하더군요. 저와 살겠다고요. 자기 집처럼 편했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살기 좋은 며느리라 하더군요. 말수가 적고 약간 뚱한 것 빼고는 다 마음에 든답니다. 하물며 제가 한 음식이 그렇게 맛있다며 음식 못하면 답이 없는데 음식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합격이랍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아니, 저 사람 놀라겠다. 여보, 지금 엄마가 좀 놀라셔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가서 천천히 설명해 줄게. 우리 갈게요. 안 되겠네. 우리 얼른 가야겠다. 짐 챙겨, 여보. 그렇지. 가야겠지? 그런데 나만 가면 되지 않겠어? 당신은 여기 있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가야지. 얼른 짐 챙길게. 내가 짐 챙길 테니까 당신 먼저 나가 있어. 얼른. 왜? 나 내보내고 무슨 작당 모의를 또 하려고? 아, 우리 집에서 사신다고요? 내가 좋다고요? 음식도 잘하고 딸내미 맡겨놓아 봤더니 왜? 수발도 잘 들어 보였어요? 칭찬이라고 들어야 하는 건지 이보세요.
당신 진짜 지금 실수한 거야. 나이 들어 앞뒤 분간이 안 되나 본데 당신 아들이지 뭐 된 거야. 알아? 여보, 진정하고 얼른 나가 있어. 내가 얼른 다 정리하고 갈게. 제발 좀 먼저 나가 있어. 뭘 자꾸 여보래. 내가 왜 네 여보야. 저기 김땡땡 씨 어머니. 이 사람은 여기 두고 갈 테니 돈 달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빚진 거 얼른 갚도록 해요. 그 나이 먹고 사람들한테 빚이나 지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수입을 안 합쳤는 줄 알아요? 남이니까. 그냥 내 집에서 빌보다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객식코까지 끼려고 했었다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 뭣도 아닌 사람인데. 당신의 길 가는 남한테 통장 보여주고 그래요? 하긴 남한테 빚이나 지는 사람인데 텅텅 빈 통장밖에 더 보여주겠어? 잘들 있어요. 그동안 더러운 기분이었었고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맙시다. 그리고 저는 앞치마를 푹 하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내려왔고 빌부터 살던 그놈 짐 싸그리 착불로 그놈 본가로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엔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냥 기분에 그렇더라고요.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고 그러다가 남편이란 놈도 잊어먹어 버린 겁니다. 나와 지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엮이지 않았었다는 것을요. 일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세심하지 못한 성격이었으니까 충분히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 저는 지금 홀로서기를 하고 있고 그 집은 재수가 없어서 팔아버리고 전원주택으로 다시 마련을 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먹고 노는 친정엄마 모시고 말이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그놈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3년 이상을 참았다고. 그 참는 동안 이거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 몇 번 했을 것 같냐고. 이번 한 번만 잘못한 게 아니라 너는 많은 것을 잘못해왔고 그리고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이를 그르친 것이라 말을 해주었어요. 니들 식구 만나서 더러웠다고 말하며 다 차단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리고 시자들은 처음엔 안 그러다가 점점 더 뻔뻔해지기만 해요. 나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나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고? 내가 싫은데? 내가 내 집에 들이기 싫은데? 참 어처구니 없네요. 얼른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제 삶을 좀 찾고 싶어요. 하루빨리 말이죠.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11년 차 되는 일하는 여성이자 남편 뒷바라지함과 동시에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우리 집에서 저는 슈퍼우먼입니다. 그리고 3마리의 토끼를 잡은 여자라고 치켜세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금의 상황까지 오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마음을 먹었었어요. 어디 보라고요. 지금 내 길이 맞고 내 생각이 맞다고. 언젠간 그거 증명해 볼 테니 그때 가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내 두 눈으로 꼭 지켜보리라 다짐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선 통쾌하지만 그 상대 입장에선 배가 아플 제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급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엔 일반 직장인이었었는데 식품업을 하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고 일을 열심히 했던 저는 행복하지만 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산후 우울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산후 우울증. 어서 벗어나고 싶은데 가라앉기만 하고 나의 상황을 비관하기만 하고 무기력해지고 내 인생이 모두 다 끝나버린 것 같고 그러다가 친정엄마의 권유로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어요. 식품업체에서 일을 했었던 제게는 나름의 판로도 마련이 되어 있었기에 아이들 이유식 만드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권유를 했지만 주변, 즉 저희 시댁에서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저를 뜯어 말렸었습니다. 혹시 그런 일 하면 지원을 해줄 줄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한 푼 지원해줄 생각 없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 하더라도 애들 이유식을 사서 먹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따위를 사업이라고 한답시고 말을 하는 거냐고 비난을 받기만 했었죠. 다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망하는 거 한순간이고 퇴직금 투자할 듯한데 그거 싹 다 날릴 것이라고, 빚이라도 안 지면 다행일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친정 엄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운 좋게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했죠. 같은 조리원 동기들 중에 아주 능력 좋은 영양사 출신을 알게 되었었거든요. 서로 간간히 연락을 하다가 솔직하게 말을 했죠. 나는 지금 삶이 너무 무료한데 나를 좀 더 들들 볶아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유식 만드는 사업체를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더니 그 친구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총 4명이 모이게 되었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시작하는 새내기 엄마들이 똘똘 뭉쳐 진짜 내 아이 먹이는 것처럼 이유식을 만들다 보니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확 하고 터진 건 아니었어요. 마케팅이 안 되다 보니 조금씩 돈을 까먹는 순간도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었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정성으로 사랑으로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으쌰으쌰 할 때 시댁에선 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었죠. 그래도 개업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조차 없냐 비아냥대는데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시누이가 그러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누이는 시댁에서 여왕 취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은 시누이라면 그냥 미쳐요. 결혼도 잘했고 가끔 보면 사람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복이 타고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긴 한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있어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죠. 시누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자신의 친정에서도 지원 빵빵하게 해줘. 하물며 시누이 시댁에서도 시누이 부부한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경우였었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이 항상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넉넉함에는 젠체가 바탕으로 깔려져 있었죠. 그리고 자기도 알더라고요. 양가에서 알아서 도움 주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런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참 그런 복 부럽긴 하대요. 뭔가를 시작하고 싶을 때 그냥 말만 하면 다 됩니다. 만일 시댁에서 지원을 못 해주면 시누이의 시댁에서 지원을 턱 하고 해줍니다. 그러다가 말아먹고 다른 일을 할라치면 그땐 우리 시부모님이 나서죠. 턱 하고 내놓습니다. 옛다, 니들 얼른 해봐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양가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받는다는 건 축복 그 자체잖아요.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보단 시누이네 시댁이 더 빵빵하기도 하고 잘 될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 낫다 생각을 하신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해선 불만 없어요. 가져봤자 속만 상하지 별다른 방법 없잖아요. 그럼 그런 복 타고났으면 시누이란 사람 적어도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거하고는 또 거리가 아예 멉니다.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나 잘났어. 나 이렇게 이쁨 받는 사람이야. 양가 모두 나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야. 그래서 나는 힘들 일도 없고 만일 힘든 일 생겨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말을 합니다. 옳게. 그러기 내가 항상 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 든든한 처가를 가져야 한다고. 우리 집은 어차피 나한테만 몰아주거든? 그거 서운하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동생보다 잘났으니까 우리 부모님 나한테만 지원을 했었던 건데 결혼했다고 해서 상황 달라지길 바라면 너무 속 보이는 거지. 네, 알아요. 저희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형님, 저희 친정 엄청 든든하진 않아도 그래도 도와주실 일 있으실 땐 저희 부부 생각해서 도와주시곤 해요. 허, 나만큼은 아니잖아. 나는 우리 집에서 도와주고 하물며 우리 시댁에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상황이잖아? 옳게도 잘 알잖아.
나는 어렵게 살아본 적도 없고 어려울 일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 알아서들 도와주니까. 아, 그런데 가끔은 피곤하다? 다 좋은 척을 해야 하니까. 옳게도 알다시피 시댁이란 존재가 좀 그렇잖아. 뭔가를 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바라는? 옳게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다행이야? 해주는 거 없으니까 옳게한테 바라는 것도 없잖아. 나한테만 바라잖아. 나만 도와주니까. 암튼 사업 어렵다며? 그래도 기대는 하지 마. 우리 엄마 아버지는 옳게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왜냐? 나를 도와줘야 하거든. 아, 이렇게 이쁨 받는 것도 참 힘들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올케가 내 욕을 얼마나 하겠어? 그런데 올케, 타고난 걸 어쩌겠어. 나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 올케란 내 동생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잖아? 말이나 못하면, 아니 적어도 사람이 겸손하게라도 하면 밉진 않을 텐데, 아이고 저렇게 틈만 나면 말을 하는데 진짜 밉상이더라고요. 그런데 잘합니다. 그렇게 혼을 쏙 빼놓으니까 양가에서 도와주지 못해 안달인 거겠죠. 그래, 네 복이다. 네 태어난 복 부럽지만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마음 먹었었습니다. 이유식에서 지금의 사업인 급식으로 발전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호사다말하고 꼭 좋은 거 하나 들어오면 나쁜 거 하나 터지고는 하더군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망하지 않고 자리 잘 잡았고 지금은 해외에도 지사 하나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내 식구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 키웠어요. 그리고 내 좋은 사람들 챙겨가면서 그들 서운하지 않게 신경 쓰면서 재벌까진 아니어도 돈에 구애받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 좀 통쾌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릴까요? 우선 매정하다 생각하진 말아주세요.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시부모님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간단한 포장 일을 하고 계시고 시니어 팀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계세요. 일하신 지는 지금 한 달 조금 넘으셨고 돈이 없으셔서 일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겠고 제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양심은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님들 같으면 돈 내놓아라 하실 법도 한데 그런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당신들께서 뿌린 씨앗이 있으니 그러시는 거겠죠. 이 점 아주 높게 삽니다. 그럼 왜 시니어팀에서 일을 하시냐? 신우이한테 돈 해주느라 빚진 거 그거 이자를 내셔야 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일을 부탁하러 오셨을 때 그러시더군요. 당신들의 발등을 찍었다고요. 잡는 법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잡아다 주다 보니 잡는 법 자체를 모른다고. 그냥 조금만 힘들면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건 시누이도 사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줘야 하는 이자를 몇 달째 주고 있지 않아 결국엔 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염치불구하고 제게 부탁을 하는 거라며 이리 말씀을 하셨었죠. 니들한테 면목이 없다. 그런데 빠르게 일을 구하는 방법이 이것뿐이라서 뭔가 혜택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둘이 사부작 일만 좀 할 수 있게 해주렴. 우리가 일한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무슨 면이 있다고 니들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겠니? 일 좀 시켜줘. 그리고 혹시 우리 딸 일자리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꼴사납게 되었더라고요. 시누이 부부는 양가를 풀썩 주지 않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재주네요. 그런데 양심 있으신 시부모님은 제게 일자리를 부탁하셨고 조심스럽게 시누이의 일자리 또한 부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처지를 말이죠. 지금 시누이 부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것이라 생각했고 시누이 일자리까지 부탁을 하길래 저는 당연히 서로 소통했을 거라 여겼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식에게 몰아주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충고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 절대로 모릅니다.
10번 해주다가 한 번 안 해주면 그거 서운하다 하는 자식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원을 받은 자식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모릅니다. 부모가 힘들어해도 지들만 생각하는 법이고 안 해준다고 그것만 탓하는 법이랍니다. 절대로 싹수 노란 것들한테는 몰아주지 마세요. 신우이가 그랬거든요. 한 달 정도 일을 하셨을 때 저는 신우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일 부탁을 하셨기에 신우이가 일할 만한 자리를 좀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많은 것에 손을 댔었던 신우이였는데 그나마 제가 신우이한테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 바로 컨설팅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이 말끔하고 말을 참 잘하는 편이에요. 자료 조사도 철저한 편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저한테는 한없이 말투가 별로였었지만 남이 들었을 땐 믿음이 가는 그런 말투이긴 합니다. 이건 인정을 하는 바예요. 그래서 시스템의 자리를 하나 만들어 신우에게 연락을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이쁨 받는다, 좋아라 했었던 양가 부모님들 욕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더군요. 진짜 짜증나. 돈을 못 해주겠다네. 힘들다고 하면서 돈을 더 이상 못 해주겠다는데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 돈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시부모들 쌈짓 돈 있는 것도 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안 해주겠다라는 거야. 갑자기 안면 몰수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럼 그동안에도 해주질 말지. 갑자기 안 해준다는 건 변했다라는 거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래? 나를 이렇게 키워놓고선 이제 네가 알아서 하래. 완전 책임감 없는 말 아니야? 옳긴 어떻게 생각해? 완전 어이없지 않아?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비난을 합니다. 지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못하고 더 줄 거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안 해준다고 책임감 없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련해둔 자리 치워버려야겠다 생각하는 찰나. 이 사람이 제게 무슨 면이 생겼는지 몰라도 돈을 좀 융통해달라 합니다. 양가에서 어떻게든 받아서 갚아줄 테니 돈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업 중에 있으니까 돈 들어올 것 같거든? 돈 좀 빌려줘. 달라는 거 아니야. 빌려달라는 거지. 그리고 은행 이자로 쳐줄게. 나 공짜로 돈 빌리고 하는 사람 아니다. 엄마 아버지든 우리 시댁이든 돈 해줄 테니까 알잖아 옳게도. 양가에서 나 못 도와줘서 안달인 거.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 돈 좀 빌려줘. 금방 갚아줄 테니까. 형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세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한테 돈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거잖아. 엄마 아버지 돈 있다고. 우리 시댁도 돈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간 보고 있는 거야. 딱 보면 답 나와. 일부러 그러는 거. 곧 우리 도와줄 테니까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게. 그러니까 옳게 돈 빌려줘. 나 지금 비굴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갚아줄 거고 이자까지 쳐서 줄 거니까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아, 형님, 저기요. 정신 좀 차려요. 지금 상황 파악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야, 정신을 차리라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어, 당신한테 하는 소리야. 정신 차려.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받자.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 전혀 모르고 있구나. 뭘 몰라?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 아버님 우리 회사에서 알바하고 계시거든? 네 부모님 알바하고 있다고. 네가 돈을 안 줘서 아주 알차게 알겨먹어서 그 양반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게다가 며느리 회사에서. 시부모가 며느리한테 돈 달라는 말이 쉽겠니? 시누이가 올케한테 돈 달라는 말이 쉽겠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다 아쉬워? 돈을 빌려달라고? 양가에서 돈 나올 테니까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나도 당당하게 말할게. 양가에서 돈 안 나와. 돈 없대.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알아서 돈 벌어야 해. 양가에서 니들 못 도와준대. 왜냐? 니들이 그동안 알차게 썼으니까.
돈 필요하면 자리 마련해 줄 테니까 와서 일해요. 시급 잘 쳐줄 테니까. 나는 공짜로 돈 안 빌려주는 사람이거든? 하물며 시부모도 일 시키는 며느리인데 시누이? 뭐가 이뻐서 돈을 빌려주니? 시급 잘 쳐줄 테니까 노동해서 돈 벌어가요, 형님. 일한 만큼 돈 벌어가는 걸 당당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시댁에 돈 줄 거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뭣도 없는 시누이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이후 아무 연락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받았어요. 시누이 남편에게서요. 시부모님한테 들었다면서 시누이 일자리 좀 부탁한다고 하는데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주면 결정하겠다 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누이는 연락이 없네요. 형님 남편도 형님에게 뭔가를 바라네요. 그동안 양가에서 아낌없이 받은 지원 형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읽게 되면 연락 줘요. 어머님, 아버님 옆자리로 자리 마련해 놓을게요. 생각해보니 우리 형님이 어린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시니어급은 아니어도 그 정도 배려해 줄게요. 연락 줘요, 형님. 어때요? 연락이 올까요? 아, 저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